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산업기술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CAD 실무 능력 자격 2급 기출문제 3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준 파일, 템플릿 파일을 이름을 수험 번호로 모두 변경해 주세요. 그리고 파일을 제출 시에는 수험 번호 DWG 파일 하나, 수험 번호 PDF 파일 이렇게 두 개를 바탕화면에 수험번호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두 개의 파일을 이 수험번호 폴더에 넣어서 압축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면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면층은 총 몇 개? 10개를 만들어 줍니다. 중심 마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심 마크는 종이 크기가 A4 용지나 A3 용지였을 때는 중심 마크를 5mm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종이 크기가 A2나 A1이었을 때는 중심 마크를 10mm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 CAD에서 도면층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수험 번호로 저장한 파일을 모두 열어주고 도면층을 10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 버튼을 클릭하거나 아래쪽에 명령어 창에 단축키 L을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도면층 10개를 모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름을 쭉 적고 다 적은 다음에 모두 색상을 변경해 주기 바랄게요. 색상을 여기 보고 변경을 해주고 선 종류도 이렇게 변경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선일 경우에는 센터, 숨은 선일 경우에는 히든, 그리고 단면선은 팬텀으로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가중치도 변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이 났다라면요.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해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취소 환경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D를 누르고 엔터. 모두 수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말을 듣고 설정을 변경해 주기 바랄게요. 기호 및 타살표에서 중심 표시는 표식으로 되어 있는데 없음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 색상을 노란 색깔로 해주고 문자 스타일에서 점점점을 클릭을 하고 모두 굵고를 굴림으로 변경해 줍니다. 다 변경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적용을 클릭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1차 단위에 가서 소수 구분 기호를 지금 마침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쉼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 마침표를 선택하고 확인, 닫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입체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를 그리는데 제가 다 그렸는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 뷰까지 그렸는데 단면 뷰를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인벤터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위치가 25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거를 단면 뷰를 CAD에서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보니까 3D에서 이렇게 보면
키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요거 바깥에 있는 사각형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 뷰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는 종이를 A4에서 A1 중에서 4개 중에서 찾아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요걸 그려보니까 A3 용지였어요. 그래서 종이 크기를 바로 설정하고 도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크기는 모두 리미츠를 입력을 해주세요. 왼쪽 아래 구석은 0,01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엔터합니다. 오른쪽 이 구석 지정이 지금 420에 297 A3 용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엔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을 0,0으로 해주고 두 번째 다른 구석점 지정을 조금 전에 설정한 리미츠 크기 A3 용지 크기 그 값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420에 297을 입력하고 모두 엔터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바깥 테두리의 선을 모두 경계선에 넣어주고요. 여기에 도면을 보면은 바깥 경계선이 안쪽으로 10만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모두 여러분들도 10으로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중심 마크가 A3였을 때는 5mm였잖아. 그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 5를 입력해서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고 선을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두 그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선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깥 안쪽에 있는 요 5mm 간격 띄우는 선들을 모두 선을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선은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는 도면층에 없어요. 언제 나타나냐면은 치수를 한 번이라도 기입했다라면은 내가 만들지 않은 도면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바깥 테두리를 여기에 만들어진 도면층에 넣어버리면은 출력 시에 이 선은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어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체도를 보고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를 그려나가면 되겠습니다. 큰 테두리부터 먼저 그리고 세부적인 거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 위치에서 평면도하고 정면도는 전체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전체 길이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평면도를 클릭을 하니까 전체 폭값이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값을 이렇게 해주고 선을 모두 정리를 해줍니다. 기울어지는 선 45도를 해주고 자,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는 전체 높이가 같습니다. 전체 높이를 이렇게 선을 길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평면도하고 측면도는 전체 폭값이 같아요. 그래서 전체 폭값을 45도 기울어지는 선에서 포개지게끔 이렇게 선을 길게 늘어뜨려주고 이 폭값을 또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따라면 선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주고요. 필요 없는 선들은 찌꺼기들은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여러분들이 각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고 시험지라면 수험 번호로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거를 치수가 가장 많은 정면도 있는 부분을 모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하고요. 도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치수를 보고 각자 그려보기 바라겠습니다.
선은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게 더 좋겠어요. 왜? 좀 초보자들이나 이렇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선 정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모두 작업해 주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그렸다라면 또 선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 정리를 모두 끝이 났더라면은 이제 요게 구멍의 위치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구멍의 여기 보니까 높이가 13이 되어 있네요. 먼저 높이를 해줘야지만이 원을 중심에서부터 그릴 수가 있겠죠. 바깥쪽의 지름은 큰 거는 12가 되겠고 안쪽의 지름은 7이 되네요. 그리고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중심선으로 모두 변경해 주고요. 이 선은 이렇게 단면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선 간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험에서는 LT 스케일 값을 임의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태가선이 이렇게 보일 필요는 없는데 보여주고 싶으면 수정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감점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하면은 저렇게 그려도 돼요. 자, 여기까지 정면도에 있는 치수는 모두 그렸으니까 평면도에 있는 부분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하고 정면도는 전체 길이가 같죠. 길이에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끌어서 잡아당기면 되겠죠. 여기에 중심의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줘야 되겠죠. 32.5를 해서 중심의 선을 먼저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는 외형선으로부터 중심선이 조금 더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증분값도 임의로 하면 돼요. 적당하게 보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자격증은. 그래서 좀 힘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저장을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각진 모서리를 둥글게 변화됐죠. 두 개가 있다. 반지름 8자리가 모두 변경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도면에 있는 모두 나와 있는 지수는 모두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우측 면도를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평면도, 정면도하고 측면도는 전체 높이가 같죠. 높이에 관련된 선을 이렇게 길게 끌어와서 잡아당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라운드가 져 있네요. 이렇게 라운드를 먼저 주고 원을 그려야 되겠죠. 대칭 복사 미러를 이용해서 반대편에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도에 있는 모든 지수들도 모든 작업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세부적인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보니까 요 구멍의 위치를 여기에다가 또 평면, 정면도에다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구멍의 위치를 이렇게 양쪽으로 모두 숨은 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은 정면도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이쪽으로 파여져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정면도 보면은 파여져 있진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이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기 바랄게요. 자, 여기 도면을 보면은 여기에 깊이가 12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를 12만큼 내려줘야 되겠죠? 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구멍도 이렇게 파줘야 되겠죠? 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원의 중심. 자,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에는 숨은 선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저장 한번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구멍의 위치도 평면도에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안쪽 간통이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은 구멍의 깊이가 15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15. 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선을 올려주면 되겠네요. 길이에 관련된 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저장을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이 구멍이 이렇게 평면도에 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파여져 있는 것도 표현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구멍의 위치도 이렇게 당겨줍니다. 선을 올려서. 중심도 이렇게 요 구멍도 반대쪽에도 있기 때문에 대충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저장 한번 해주고요. 필요 없는 선들은 모두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라면은 이제 측면도 있는 부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도에 있는 부분에 요 구멍의 위치 여기에도 표현해 줘야 되겠죠. 요 구멍의 깊이는 얼마인지 요거를 보고 해야 되겠죠. 깊이가 15. 중심의 선도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조금 다 숨은 손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습니다.
요 구멍의 위치도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깊이가 12. 중심선도 표현을 해주고 중심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주고 저장을 한번 해주기 바랄게요. 자, 단면 뷰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칼을 들고 잘랐죠? 그럼 요 안이 보이는 면을 여러분들이 칼면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해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칼면이 닿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뻥 하고 뚫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쪽의 부분은 칼면이 안 닿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지워주고 이 부분은 다시 실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주고 얘는 지우고 중심선으로 이렇게 이제 해치를 넣어주면 되겠죠? 해치는 보면은 손 종류를 보면은 시험에 나와 있습니다. 보고 찾아서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죠? 해지선에 넣어주고요. 저장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도를 펼쳐놓고 치수가 가장 많은 거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면 돼요. 선형 치수 도면층을 선택을 하고 선형 치수를 선택해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치수를 다 기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리는 것까지 여기까지 그렸고요. 나머지 도면에 있는 부분 표는 어렵지 않겠죠. 치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에 그리는데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무브를 해서 이 부분을 다 선택하고 다 올려주고 직교 모드를 켜놓고 F8번 직교 모드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 표를 다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자, 작성일 뭐 이렇게 다 수험 번호 고사장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고 촉도는 1대1로 해주면 되겠고 단면적
또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투상법은 삼각법으로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PDF 파일로 출력하는 것까지는 다음 영상에 한 번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는 것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대로 한번 그려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가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